두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시때때로 두통이 찾아와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니 두통이 다른 질환의 증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통의 이모저모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익산병원 신경외과 한주희 과장 모셨습니다. 생활 속 가장 흔한 증상이자 질환인 두통. 다른 질환으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한주희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네. 이 두통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두통이란 그냥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 두개골 안과 밖에 있는 신경, 혈관, 뇌수막, 그다음에 근육 등의 부위가 어떠한 이유로 그 물리적, 그다음에 염증으로 인한 자극을 받게 되거나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될 경우 이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약 95%가 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여자의 66% 그리고 남자의 57%는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두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개인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통으로 평소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요. 또 앞서 얘기한 대로 다른 질환이 그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통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한 가지로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뉘고요. 먼저 1차성 두통이란 두통 자체가 질환인 것을 말하고 네. 그리고 두통을 유발할 만한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의 종류에는 크게 편두통, 긴장형 두통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두통은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으로 뇌종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외상성 뇌출혈, 뇌염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그 밖에 안과적 질환인 녹내장, 그리고 턱관절 질환, 축농증, 그다음에 약물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1차성 두통 중에서 편두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편두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실제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참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편두통은 반복적인 두통과 그다음에 보통 편측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박동성 양상의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4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고 메스꺼움, 구토, 그다음에 빛 또는 소리에 대한 예민 과민 반응이 동반되고요. 그리고 비교적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야가 뿌옇게 흐리거나 그다음에 번쩍거리는 등의 전조 증상도 동반합니다. 네. 그리고 더 간단한 편두통 진단 방법으로 편두통 환자 선별 질문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통 중에 메스꺼움, 구토가 동반되는지 아니면 두통 중에 빛 또는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양성일 경우 편두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편두통에 생기는 특별한 원인은 뭔가요? 편두통 환자의 두통 발작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절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한 유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빛 또는 소음, 그리고 냄새, 날씨, 스트레스, 피로, 그다음에 월경이나 호르몬 변화, 수면 부족, 수면 과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적포도주, 네. 치즈, 카페인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요. 네.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또 다른 1차성 두통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편두통 이외에도 긴장형 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두통 환자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긴장형 두통은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1차성 두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목이 뻣뻣하다, 조이는 듯하다, 머리가 무겁고 네. 멍하고 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개 신체적 피로, 스트레스, 목 경추 이상 등으로 인해서 목이나 안면부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면 2차성 두통은 또 어떤 건가요? 원인은 어떻게 되고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의 두개강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2차성 두통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1차성,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통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러한 2차성 두통에 대한 그 감별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의료진 역시 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주의하는 것이 이런 2차성 두통 환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보통 두통이 있을 때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위험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는 두통,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환자들이 이렇게 아프기는 내 생애 처음이다, 마치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는 두통, 그리고 또 50세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두통, 기침, 재채기, 운동, 자세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 그다음에 열이나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 그다음에 6번째로 의식 소실, 그다음에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네. 걸을 때 그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그다음에 7번째 암 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두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그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두통이 위험경고 증상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에 바로 진료 및 그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보통 두통이 있을 때 약물 복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통제를 먹곤 하는데요. 이 진통제 먹고 괜찮아지면 실제로 그게 괜찮은 거 맞나요?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요. 네. 그 이상 지속되는 두통에 대해서는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두통을 완치할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처럼 두통은 조절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두통의 1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두통 발작이 시작된 후 사용하는 급성기 치료제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진통제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로 구성됩니다. 여러 일반 진통제도 있지만 그 편두통 같은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편두통 특이약제인 그 트립탄, 어고타민제와 같은 그 약물을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약물 치료 밖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 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적절하고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그리고 카페인 함유 식품 및 술의 절제 및 중단 등이 있고요. 그 밖에 스트레스 조절, 우울, 불안, 비만 등의 동반 질환에 대한 행동 조절 치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로 잘 조절이 잘 안 되는 만성 편두통 환자나 그다음에 경추부 통증을 동반한 그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 신경 차단술이나 우리가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두신경 차단술이고요. 후두신경이란 것은 이제 크게 대우두신경하고 소우두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대우두신경은 우리가 뒤쪽 두피의 안쪽에서 분포하여 머리 꼭대기까지 이루고 네. 그다음에 소우두신경은 뒤쪽 두피의 바깥쪽에서 그 시작해서 귓바퀴 윗면까지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두통 부위가 이렇게 전두, 축두 부위라면은 안화상, 활차상 신경 차단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경추부 근육 그 긴장으로 인한 두통은 경추부 내측지 차단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두통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두통은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질병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 두통으로 보면 흔하지 않습니다. 편두통, 긴장형 두통처럼 두통 자체가 질병입니다. 반복되는 두통을 무심코 지나쳐서 중요한 질병으로서 두통을 간과하거나 두통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한조희 과장과 함께 두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병원마다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다른 호흡기 질환인 걸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생제가 꼭 필요한 감염성 질환이라 병원에서 처방을 했는데 부모님이 임의로 항생제를 먹이지 않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기도가 좁아서 증상이 심해지는 밤에 위급한 상황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에 따른 성실한 약 복용과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